안녕하세요. 범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표 2, 4분기가 상당히 만만치 않은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데, 이 결정적인 건 1, 4분기에 비해서 2, 4분기가 급격하게 국내 총생산이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2, 4분기 국내 총생산 GDP는 0.2%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표가 나왔죠. 본격적으로 하강 국면으로 가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이게 지금 미국 경기 지표와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점도 우려할 만한 모습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도 예상치 11만 건에 비해서 7만 건으로 실제적으로 훅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 경기 지표가 상당히 안 좋아질 거라는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식시장 나스닥, S&P 500, 다우존스까지 지난 주말 거의 흑역사를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 내일부터 또 다음 주 시작되는 그런 주중의 장세도 상당히 심각한 지표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 역시도 국내 총생산이 1분기 1.3% 깜짝 성장한 것에 대해서 고무가 됐었는데, 이게 무색할 정도로 2, 4분기 들어서면서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2분기 실질 국내 총소득 GDI까지 마이너스 1.3%를 찍었다는 사실. 그만큼 전체 경제 지표가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내수에서는 정부 소비를 뺀 민간 소비 마이너스, 그리고 건설 투자 마이너스, 게다가 설비 투자까지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의 트리플 마이너스 궤적을 본격적으로 그리고 있다 봐도 무방하죠. 이거 당연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밑에서 확실하게 깔아주는 지표들이 이렇게 비실되고 있으니 GDP, 국내 총생산 마이너스로 가는 그래프를 찍을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내수가 그동안 꾸준한 약세 현상을 보이는 게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는 수준에 와 있으면서 당연히 이렇게 소비가 돌질 않으니까 투자도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전체적인 산업 회전력은 서서히 지금 속도가 줄어들고 있고, 이 녹이 낀다고 할까? 자체적인 부식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경제에서 스스로의 성장률을 까먹는 셀프 디스가 무서운 건 대외 여건이 급작스럽게 변화가 되면서 밀려 들어오는 침체 국면은 충분히 그 시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회복김이라도 보이는데, 이건 거의 내부적인 부식 정도가 거의 뚝 하고 끊어질 정도의 내구성 파괴 현상까지 이어질 정도니까, 이런 침체 국면은 장기적으로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결국 미국이 9월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다고 해도 미국도 솔직히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약발은 개급발이 될 가능성 크고, 장기적인 침체 국면으로 접어드는 관성의 힘을 막아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급한 마음에 유동성 확대를 통해서 경기를 끌어올리려 할 테고, 달러 무한대로 찍어낼 건데, 지금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상당히 또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공화당 외에 민주당이 또 유리한 입지를 가진다 손 치더라도 이런 전체적인 경제 궤적은 거의 변동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똑같다고 봐야죠. 이렇게 되면 그냥 달러 인플레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한국 역시도 이런 미국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톱니바퀴가 이빨이 빠져있는 침체 국면에 접어든 터라 금리 인하는 꿈도 못 꿀 거고, 10월 인하설이 분분하던데 미국은 내려도 5% 수준, 한국은 안 내려도 3.5% 수준인데, 가뜩이나 똑같은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간다는 전제하에서는 둘 다 전혀 표가 안 나는 금리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굉장히 무서운 거란 얘기입니다. 모든 자산 시장의 현금을 아라비아 사막에 이글거리는 태양으로 말려버리는 폭염의 살인적인 대변화를 만들어내게 될 건데, 특히 한국은 부동산 시장에 죄다 몰려있는 현금들 그대로 바짝 말릴 수 있는 거의 뭐 자산시장 육포 현상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육즙이 넘쳐 흐를 것 같았던 정말 먹을 게 많아 보였던 아파트들이 본격적인 경제 침체라는 아래 공포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건 뭐 걷잡을 수 없는 조정을 받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요. 이때부터는 뭐 아무리 인위적인 부양 정책이 나온다 해도 쉽게 반응할 수 없는 마비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 4분기 국내 총생산의 지표가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 볼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내수가 돌아가지 않고 소비가 경직이 된 이후로 투자 쪽도 주춤거리는 이 총체적인 동서남북 어정쩡한 상황은 급속도로 경기 지표를 식혀버리게 되는, 가뜩이나 한국 경제는 이번에 IMF에서 성장률을 2.3%에서 2.5%로 상향 조정을 해줬지만 부동산 상황을 얘네들이 디테일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인데 부채 상황이 지금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집값도 실체 없이 오른다는 거. 결국 자산의 거품이 끼기 시작하는 속도가 광속에 가까울 정도인데 이게 가장 큰 한국 경제의 걸림돌이라는 얘기입니다. IMF의 성장률 추산은 내년으로 가서는 2.2%로 다시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 아무튼 지금 거의 발목을 무지막지하게 잡고 있는 부동산과 부채 문제는 같이 가고 있는, 거의 뭐 부실이라는 이 결속력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결착이 되어 있어서 성장률을 잡아먹고 있는 먹개비가 될 거란 얘기예요. 벌써부터 한은이 발표한 성장 지표에서 딱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 실질 소득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단면이라 볼 수 있는데, 부채가 많은 나라는 절대로 국내 실질 소득 부분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 수가 없죠. 소득이 마이너스로 가는데 부채가 플러스로 가는 역전 현상 속에서 어떻게 실질 소득이 회복이 될 수가 있겠어요? 결국 부채의 총본산이라 할 수 있는 지금 집값 끌어올리는 자극제로서 등장하고 있는 무분별한 이 매집 의사는 이후에 자산 붕괴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그 중심에서 터지게 되는 리스크라는 이 물을 솜이 충분히 먹고 있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가벼운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후에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저앉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리스크를 더욱 키우고 있는 현실적인 지표는 바로 7월 가계부채. 이게 바로 앞으로 어떤 충격파로 다가올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눈에 딱 꽂히는 리스크의 규모라 볼 수가 있죠. 7월 가계대출이 무려 7조 2천억이 불어버렸습니다. 3년 내 가장 큰 사이즈고 주담대만 7조 6천억. 뭐 급증하는 추세 보이고 있고요. 이건 뭐 역대급 증가폭을 찍고 있다는 사실. 결국 레버리징하는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걸 쳐낼 수 있는 디레버리징 구조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 자체로는 자금이 잘 돌아가는 건데, 당장 뭐 GDP 지표 날아가 버리고 또 실질 소득 GDI 떨어지는 상황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레버리징, 지렛대 막대기가 그냥 뚝 부러지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죠. 부채가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이후에 그냥 자산 시장이 휘청거리는 순간에 다다르게 된다면 규모 면에서 뭐 역대급으로 터질 수 있는 위험이 급증할 수 있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런 위험을 덜어낼 수 있는 여지도 없다라는 거. 시멘트를 부어서 공구리 쳐버리면 그걸 깎아내기 위해서 아무리 삽들고 삽질해도 깡깡거리는 그런 소리밖에 들리지 않겠죠. 삽으로 어떻게 콘크리트를 파내? 불가능하죠.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부채가 쌓여도 그 부채를 덜어낼 수 있는 수단이 견고하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시에는 이게 그냥 거대한 공구리를 쳐놓은 것 같아서 웬만해선 이걸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건데, 그냥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체를 해야죠. 해체를. 강제적으로 두드려 부숴야 하는 작업이 있어야 하는 건데, 위험 자산이 부동산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것도 절대로 해체될 수 없는 얽히고 설킨 자금 구조 때문에 더욱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 뭐 집값 올라간다고 흥얼거리는 콧노래가 집주인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원래 부동산 시장에서 중급지 이상으로 거래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선 다주택자 거래 동선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찐 실거래 동선만 휘젓고 다니고 있는 추세라서 지금 집값 추세가 계속된 지구력을 가지고 움직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19주째 뭐 서울 집값이 상승 중에 있고 뭐 신고가도 간간히 아크롤 리버파커가 9평 50억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추격 매수세가 그리 뚜렷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정고점을 넘어서서 신고가로 나오는 불꽃놀이 역시도 앞으로 얼마나 이 가격을 물고 후행적인 거래가 나오느냐가 관건인데 뭐 쉽지 않을 듯 보이고요. 지금 실거래는 거의 뭐 서울 중급지 그리고 그 이하 쪽에서 이루어지는 아파트들 9억 이하에서 집중적인 거래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 분위기를 제대로 탈애하는 상급지, 뭐 가뭄에 콩이 나듯이 나오는 신고가 확실하게 뒤를 연계해주는 거래가 본물 터지듯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신고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8월이 가장 뚜렷한 집값 추세의 분기점이 될 것이란 얘기죠. 뭐 여러모로 마음이 흔들리고 또 쏟아지는 정보로 말미암아 막 어지러운 그런 상황들, 대혼조세가 막 펼쳐지는 것 같지만 가만히 지금 흘러가는 부동산 시장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잘 살펴보면 이거는 뭐 끓는 냄비에 불과합니다. 그 온기가, 그 불꽃이 일순간에 사라지게 되면 그냥 냉랭했던 그 이전의 관망사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고, 또 집값이 뛰었다고 하는데 정고점, 신고점까지 올라갔던 그 집값들 고스란히 그 상승분 반납하고 다시 이전보다 더 크게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는 하락 궤적을 그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정말 하반기를 지나서 연말까지 이어지는 이 집값의 추세는 정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잘 지켜보셨다가 틈새를 노리면서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 캐리커처 한은이 발표한 성장률 지표는 2, 4분기 충격을 안겨주는데 생산, 소비, 투자 모두가 뭐 얽히고 설켜있는 약세로 가는 상황이죠. 이건 뭐 그대로 부동산 시장의 부채를 덜어줄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기 지표가 되지 못해서 한 달 동안 7조 6천억까지 늘어버린 주택담보대출은 고스란히 부채 위에 부채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기 지표가 안 좋은데 무슨 수로 빚을 쳐낼 건가? 그래서 한국의 부채는 더욱 심각한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조심조심 절대로 무리한 대출은 멀리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독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